반갑습니다. 롯마켓TV 도대표입니다. 벌써 11호 채권으로 인사드립니다. 단돈 2천만 원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롯마켓TV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11호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보러 출발하실까요? 출발입니다. 롯마켓 11호 NPL 자산 출발해봅니다. 프레임이 좀 살짝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피디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롯마켓TV 되겠습니다. 오늘 11호 채권 소개해드릴 NPL 담보 물건은 공동주택 8개 호실입니다. NPL 자산 기호 들어갑니다. 담보물 현황입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잡리에 있고 8개 호실 중에 1개는 아파트고요. 7개는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탁 자산의 특징인 소유권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냥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겠죠. 대지 면적은 이렇게, 건축 면적은 이렇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15층, 주차대수 중요하죠. 옥 내에 31대, 그리고 옥 외에 18대 주차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건물 내부 개방도를 보겠습니다. 3층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 형태의 부동산은 다 비슷합니다. 그냥 층수가 다를 뿐이지 구조도는 그대로 수직으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층에서부터 14층 내부 구조도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건물 배치도입니다. 건물 배치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의 외형의 형태에 따라서 수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다음은 감정평가서입니다.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진행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죠. 30억 9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감정 기준은 이렇게 2020년도에 진행이 됐고 15개 호실입니다. 현재 본 NPL 담보부동산은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한번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5개 호실 중에 8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 현황 체크해 볼게요. 신탁 재산의 특징이죠. 신탁 재산의 소유권자는 신탁사입니다.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을구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더 자세한 내용은 신탁 원부를 봐야 됩니다. NPL 자산 기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해 당사자들은 차주법인과 대출을 내준 NPL 금융사가 존재하고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서 NPL로 나왔겠죠. 본 물건은 경매 접수 예스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부동산 추가 공매 입찰 공고입니다. 공매를 한 번, 2번 이상 진행했다는 뜻이겠죠. 공매 목적 부동산은 총 14개 호실이 있었고요. 이렇게 1차 매각, 2차 매각, 10차 매각까지 진행이 됐었네요.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매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경매는 그나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즉 노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본 물건이 최초에 진행될 때부터 경매로 진행이 됐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유찰이 안 되었을 거예요. 단 공매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출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부동산이 매각이 진행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매각이 안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탁 재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법률적 하자에 대한 부분에 그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위험 부담을 매수자, 즉 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위험 부담이죠. 매수자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 부동산도 무단 점유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본 부동산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자인 신탁사가 이런 법률적 하자를 정리를 선행해서 진행한 건이죠. 보시면 창원지방법원에 이렇게 화해공고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건물인도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자인 신탁자가 본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법률적 하자를 치유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문을 받은 것이죠. 본 진행한 건은 다 종결은 됐고요. 결정사항만 보시면 돼요. 원고에게 5월 31일까지 멸치 부동산을 인도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와 조금 다른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해서 이 사회적 약자를 일부 보호해주기 위한 부분으로 법률 비용이라든지 원고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부분들을 기각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일부 원고 승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 부동산은 법률적 하자가 정리가 된 깔끔한 부동산이다. 신탁재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행해서 소유권자가 다 정리한 셈이니까 더 매력이 있겠죠. 그럼 이 NPL 담보 자산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경매로 갔을 때는 몇 프로의 낙찰이 되고 매각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아파트 매각가가 82%에 낙찰이 돼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오피스텔 주거용도 나와 있죠. 82% 동일합니다. 즉 주거 형태의 부동산의 특징이죠. 환가성이 높다. 경매로 진행했더라면 이렇게 NPL화 되어서 나오지 않았을 물건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NPL 채권가로 한번 가보시죠. NPL 채권가 출발합니다. NPL 채권가는 8개 호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9,500만 원이에요. 공매를 진행하기 위한 감정 금액이었죠. 그래서 NPL 담보 자산 감정가다. 근데 할인율이 51.4%나 할인이 된 공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가가 이루어졌죠.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적 하자와 물적 하자가 아닌 경매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할인되지 감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매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운됐다. 우리 투자자 입장,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더 상승한 건이죠. 더 많이 유찰이 되었으니까, 더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그래서 채권가는 7억 7,500만 원, LTV 기준으로 거의 한 49% 정도겠죠. 상당히 론 컨디션은 매력적입니다. NPL 자산 첫 번째 이유는 신탁 재산은 수익권 증서에 의해서 나온 1순위 수익권이고요. NPL 금액은 7억 7,500만 원인데 금융기관과 추가로 협의해서 더 다운시킬 수도 있겠죠. 거래 방식은 협의고요. LTV가 48.6%, 론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유형 2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 7억 7,500만 원의 전체 NPL 채권을 내가 소유권을 8개 호실을 다 가져오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8개 호실을 각각 개별 호실로 취득할 수는 없을까? 가능합니다. 각각 구분 소유가 가능한 호실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PL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개별 인수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303호 공매를 진행하기 위한 감정 금액이 약 1억 8,100만 원 수준으로 약 2억 가까이 되죠. 근데 NPL 채권가로 취득을 하신다 그러면 절반 가격 수준인 9,600만 원에 취득하실 수 있겠네요. 가격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데 실제로는 9천만 원까지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매매로 갔으면 여러분들은 이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셨어야 됐고, 하지만 NPL 금액을 기준으로 40% 이상의 할인율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돈 2천만 원으로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총 15억 9,500만 원짜리 담보 물건을 7억 7,500만 원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교 인사이트 추가로 볼게요. NPL 채권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감정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감정가는 15억 9,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매매로 취득한다 라고 하면 이 금액을 다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경매로 취득한다 그러면 매매보다는 살짝 아래로 가격은 다운되지만 경쟁 입찰이라는 구도 속에서 입찰 단가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수익률도 하락이 되겠죠. 론 할인을 받아서 NPL 채권가로 취득한다. 48.6% 본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다음은 입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입지 위성지도입니다. 입지 먼저 동읍 행정복지센터가 보이고요. 이렇게 119 중요하죠. 그리고 보건지소, 그리고 주거 형태의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중학교, 공설운동장, 외곽지에 존재하는 작은 도심지 같아요. 동읍, 본강 이렇게 개통 완료. 남해안 관광벨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플랜이 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음은 지적 입지도 볼게요. 기본적으로 남해 고속도로 인접해 있어요. 교통의 우수 지역이다. 창원 시내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소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래서 창원으로 진입하기에도 용이하고 상당히 교통 인프라가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진주 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입지 분석 봤으니까 네이버 거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위성지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본 물건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가 동창원 IC, 여기가 남해 고속도로네요. 고속도로고 조금 더 광역적으로 가볼게요. 주변에 자연녹지 지역이 나와 있고 상업지역의 내에 위치해 있네요. 거리뷰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상업지 특징인 이제 근린생활시설들도 보이고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이 물건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외관은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지상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도 존재하네요.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주거용으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주거 형태와 작은 근린생활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돌려볼까요? 이 부동산이 되겠죠. 조금 더 가다 보면 본 부동산의 뒤쪽에도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창원시로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해 쪽, 그 다음에 진주 쪽 중간지에 입지에 있어서 주거를 하면서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할 듯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매력은 이러한 주거형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싸게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교차 가능한 소로를 또 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분석을 마무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600만 원에 단 한 개의 옷을 취득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 에코티가 20%에서 30% 정도,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있으면 내 소유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내용은 이제 금융기관에 계신 채권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론마켓TV 부대표 11호 채권 이렇게 인사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론마켓TV 두 대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채권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